네,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활용, 부등식을 공부해 봅시다. 다른 말로 지수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뜻을 살펴볼까요?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지수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죠. 지수방정식의 뜻이 무엇이던가요? 네,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방정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2에 x 플러스 세제곱이 8이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 부등식은 뭘까요? 지수 부등식은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죠.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 자, 예를 들면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됩니다. 2에 x 플러스 세제곱이 8보다 크다. 이러면 지수에 미지수가 있고 부등호가 있으니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수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요? 이 지수 부등식을 푸는 데는 한 가지 성질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y는 a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 지수 함수는 증가 함수니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이므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이므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감소하는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두 x 값을 잡아 봅시다. x1을 잡고 x2를 잡아 봅시다. 자, 이때 이 두 x 값의 함수 값을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a x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a x2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누가 큽니까? 네, 얘가 더 크죠, 그죠? 자, 우리는 이 식에서, 이 그림에서 증가함수일 때는 x 값이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 값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함수라면 x 값이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 값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여기도 두 x 값을 잡아 봅시다. 하나는 여기 x1, 하나는 여기 x2 이렇게 잡아 봅시다. 이 x1과 이 x2의 함수 값을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값이 a의 x1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는 a의 x2 제곱이 되겠죠. 이 함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죠? 네, 감소함수면 x2가 x1보다 클 때 그에 따른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x2의 함수값이 더 작고요. x1의 함수값이 더 크죠. 그죠? x2가 분명히 더 컸는데 그에 따른 함수값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a가 1보다 클 때에는
x1보다 x2가 클 때 fx1과 fx2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자 같은 방향, 즉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x값이 더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값도 더 크다라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부등호가 자 a가 1보다 작을 때처럼 자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x값이 더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값이 반대로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x1보다 x2가 더 클 때 그에 따른 함수값 x1과 자 fx2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자 x2가 x1보다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값이 더 크다. 즉 부등호의 방향이 같이 가고요.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좀 유의를 하시면 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 간단한 성질이지만 자 ax 제곱이라는 것은 자 둘 다 a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둘 다 자 x축 위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자 ax 제곱은 양이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끔 빼먹어서 답을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자 이 지수함수에서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이므로 자 x값이 더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부등호 방향이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고 자 a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자 이렇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자 x값의 대소관계와 자 그에 따른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달라진다. 즉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에 따른 풀이법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유형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자, 아까처럼 아까 여기 있는 함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풀어봅시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2에 x 플러스 세제곱이 자 8보다 크답니다. 그런데 이 8은 2의 세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8 대신에 2의 세제곱으로 바꿔봅시다. 2의 x 플러스 세제곱은 자 2의 세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럴 때 밑이 2니까 자 이 그래프일까요? 이 그래프일까요? 네.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 여기가 2니까 증가함수가 되고 증가함수일 때는 자 x에 관한 대소관계가 자 함수에 관한 대소관계와 일치한다. 혹은 반대로 함수에 관한 대소관계가 자 x에 관한 대소관계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소관계가 지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 자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x는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자 이제 지수 부등식이죠. 자, 좀 이따가 다양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자 ax 제곱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한다? 네, 치환을 한다. 자, 치환을 해서 자 새로운 문자로 바꾸어서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양한 유형을 다뤄볼 거고요. 자 3번은 자 밑이 자 x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자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x 같은 미지수가 있어서 미지수가 있는 경우 좀 뺄까요? 네. 밑에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밑이 자, 1보다 큰 경우, 밑이 1인 경우, 자, 밑이 자,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금방 잘 이해될 테니까요. 자, 104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1번을 볼까요? 자, 3x제곱이 자 9보다 작답니다. 자, 그러면 이 3x제곱은 이렇게 쓰고 9는 3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밑이 3이니까 지수함수는 자,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x1과 x2가 있을 때 그에 따른 함수값의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3의 2제곱이 3의 x제곱보다 크다면 이 2가 이 x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등호가 같이 가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자, 2분의 1의 x제곱은 8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 8인데 8은 2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요식은 뭐가 됩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밑의 수가 2니까 여전히 증가하는 함수, 이런 함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 값에 따른 대소관계가 자, 지수에 따른 대소관계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자, 3보다 크고요. x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3번 볼까요? 3번은 요 안에 걸 보면 1보다 크죠. 그죠? 1보다 크면 자,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자,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쓸 수가 있죠. 자, 4번 볼까요? 자, 4번은 125를 자, 5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봅시다. 5의 x제곱은 자, 5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밑이 5니까 증가함수 아닙니까? 증가함수면 자, 이 전체의 값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가 같이 가죠. 그래서 x는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자, 5번은 밑이 1보다 작죠. 81분의 1도 3분의 1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값이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 아닙니까? 감소함수는 자, x의 대소관계와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 자, 이 x 지수의 대소관계와 자, 이 전체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반대가 되니까요. 부등호를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6번을 볼까요? 자, 6번을 보면 6번은 자, 2의 x제곱이고 6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자, 여기 있는 2가 1보다 크니까 지수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아닙니까? 증가하는 함수는 x의 대소관계와 그에 따른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서로 같으니까 자, 이 값과 이 값의 대소관계는 여기 있는 지수의 대소관계와 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원리 하나만 알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1번을 볼까요? 자, 2의 3x 제곱이 2의 4 플러스 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여기가 2니까 대소관계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 2라는 것은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대소관계가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3x가 4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대소관계가 같이 가죠, 그죠? 자, x를 넘기고 자 2로 나누게 되면 자 x는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요 안에 있는 값이 자 1보다 작죠, 그죠? 1보다 작으니까 대소관계가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여기 있는 값의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대소관계가 바뀌죠, 이렇게. 자, 식을 정리해 보면 자 마이너스 x가 되고 이쪽은 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값이 1보다 작으면 자 이 전체의 값에 대한 대소관계와 자 이 지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3번을 볼까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2의 2x 제곱이 되고 이쪽은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여기 값이 2 아닙니까? 2는 1보다 크니까 자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x가 x 플러스 1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볼까요? 자 이 항을 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25분의 1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제곱이 자 25분의 1에 2x 플러스 1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요 안에 있는 값이 밑이 자 1보다 작으니까 자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여기 있는 지수의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자 2x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자 이쪽도 6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106번 볼까요?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의 동어 반복인 것이 자 밑을 같게 일단 해줍시다. 밑은 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 되고 16은 2의 4제곱이 되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2는 자 1보다 크니까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라고 할 거고요.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2번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2번도 자 밑을 같게 해줍시다. 3의 3x 제곱 빼기 1은 자 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자 여기 3은 1보다 크니까 이 전체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지수에서의 대소관계와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3x-1이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넘기고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x는 자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3번 볼까요? 5분의 1에 x 플러스 세제곱이고 25분의 1은 5분의 1의 네, 제곱이죠.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자 지수의 대소관계는 자 바뀌죠. 그래서 x 플러스 3이 자 2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은 자 3분의 1에 자 x 마이너스 2제곱, 여기는 3분의 1에 자 세제곱, 이렇게 지수 밑을 같게 해서 바꿨고요. 자 여기 값이 1보다 작지 않습니까? 1보다 작으니까 자 이 전체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자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107번 볼까요? 다음은 부등식 이것을 푸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치환을 통해서 푸는 건데요. 자, 2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자, 4x제곱은 뭐가 됩니까? t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2x제곱을 t라고 놓을 거니까 이런 식의 2차 부등식이 되죠.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t-1, 자, t-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의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래 놓고 t라는 것은 2x 제곱과 같으니까 얘를 환원시켜서 2x 제곱이라고 두면 여기와 여기는 1, 자, 2인데요. 1과 2 아닙니까? 이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보면 2의 제로제곱, 2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밑은 2니까 자, 대소관계가 이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여기 지수의 대소관계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19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형태는 밑을 같게 해주는 그런 형태죠. 자, 1번 볼까요? 자, 좌변은 그대로 두시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그대로 두시고요. 자, 요 32분의 1을 자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2의 5제곱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 2x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에 계산을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이쪽은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럴 때 자, 밑이 2니까 1보다 크지 않습니까? 1보다 크면 이 전체의 함수값과 자, 지수의 자, 대소관계가 서로 같이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10x가 넘어가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8x가 되고, 자,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6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자, 0.2의 3x 마이너스 5제곱이고 여기는 25분의 1입니다. 0.1을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분수로 나타내 보면 자,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거고요. 25분의 1은 자, 5의 제곱분의 1이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5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자,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여기는 5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이게 낫겠군요. 5분의 1에 2제곱으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정리해 줍시다. 자, 그러면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이 되고 이쪽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자, 이 전체의 대수관계와 지수의 대수관계는 바뀌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수관계가 여기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쪽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1보다 작을 때는 대수관계가 바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x는 자,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3번 볼까요? 자, 3번은 자, 좌변은 3의 x-1제곱 건드릴 게 없고요. 자, 여기서 27은 3의 3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3의 3제곱에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3의 x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쪽은 3의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죠. 자, 밑이 자 1보다 크니까 전체의 대수관계와 지수의 대수관계가 같이 가죠. 그래서 자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 볼까요? 네, 3x 제곱 빼기 2x 빼기 1은 자 0보다 크죠. 자 이렇게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3x 플러스 1과 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지 않습니까? 자 둘이 곱해서 3이고요. 자 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가 나오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것은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1이고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윗부분에 해당하니까 그에 따른 x값은 이쪽과 이쪽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필수 예제 20번 자 부등식 2 곱하기 4x제곱 빼기 5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오라고 했어요. 이건 두 번째 유형인데요. 치환을 합니다. 자 2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자 요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2t제곱 빼기 5t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아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렇게 바꾸었을 때 2x제곱은 0보다 크니까요. t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요. 문자를 바꾸면 항상 새로운 문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인수분해 볼까요? 자, 인수분해 보면 2, 1, 자, 2, 1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자, 2t 마이너스 1 그리고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t는 자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자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t는 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한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자 이런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죠? 자 이 식을 볼까요? t는 원래 자 t는 원래 2x 제곱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요식을 조금 풀어 봅시다. 여기 올라와서 자 t가 자 0보다 크고 자 2분의 1보다 작은데 t는 원래 2x 제곱이었으니까 2x 제곱은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자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검토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원래 항상 양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쓰긴 썼는데 검토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 부분만 볼까요? 자 밑이 2니까 2는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수관계가 그대로 지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볼까요? 자, 2가 t보다 크거나 같은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자, 2는 자 2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밑이 2니까 대소관계는 자 1보다 크니까 대소관계는 같이 가죠. 그래서 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치환해서 푼다는 겁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2차 부등식이 되고 2차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 후에 자, 이 해에 대해서 자, 원래대로 환원시켜 줘서 답을 내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볼까요? 부등식 x 3x 플러스 1제곱이 x 플러스 5제곱보다 크다를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x 밑의 값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소관계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을 자, 케이스를 나눠서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여기 있는 밑이 자,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다면 자,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x가 자,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x가 1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큰 거니까요. 다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2번 볼까요?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될 텐데 여기도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좌변의 값이 뭐가 됩니까? 1의 4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의 값은 자, 1의 6제곱이 되겠죠. 1의 6제곱이 되겠죠. 이 두 값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의 4제곱이 1의 6제곱보다 크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여기 밑이 1보다 작으면 자, 전체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가 자, 대소관계가 바뀌죠. 이렇게. 자, 이걸 풀어보게 되면 자, x는 2보다 작은데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은 거니까 해당되는 범위는 자, x는 자, 1보다 작다만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다 될까요? 여기 밑에 요 밑에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자, ax제곱에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여기 붙어서 최종적인 답은 x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1보다 작다. 와 자, 요거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가 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예제 22번 봅시다. 연립부등식으로 표현된 지수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런 부등식과 이런 부등식을 겹쳐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밑을 잘 통일시키면 한꺼번에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자, 3루트 3을 우리는 지수로 바꿔볼까요? 자, 3의 1제곱이고 자, 루트 3은 2분의 1제곱이니까 자, 여기는 3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자, 3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곱해지면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죠. 자, 밑이 3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들의 대소관계와 지수들의 대소관계는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고 2분의 3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이런 자, 부등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만큼만 풀어봅시다. 이만큼만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죠. 그죠? 자, 이거 and 이거니까 자, 겹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23번 볼까요?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2x제곱이 반복이 되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2x제곱을 자 t라고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t 값은 2x제곱이 0보다 크니까 이 t 값도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3,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라 자, 얘를 t로 바꾸면 4t가 되죠. 4t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12t가 되죠. 그죠? 더하기 자 2k가 0보다 크다. 이때 t의 범위는 자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요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은 자 함수로 고쳐서 생각해 봅시다. y는 t제곱 빼기 12t 더하기 2k 그리고 y는 0.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큰 걸 원해요. 즉, 이 함수의 y 값이 이 함수의 y 값보다 큰 걸 원해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6 더하기 2k 마이너스 36이죠. 36을 쓰는 이유는 절반의 제곱 아닙니까?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t-6의 제곱 더하기 2k-36인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자 x가 6일 때 자 이렇게 되어야지 자 이 함수값이 이 함수값보다 항상 위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이 꼭지점의 y좌표 2k-36이 자 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t가 양이라는 범위도 이까지만 생각할 건데요. 자, t가 음일 때는 자 훨씬 계속 커지는 숫자라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요 식을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k는 자 18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필수 예제 24번.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최소 몇 장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세기가 75% 감소한다는 것은 25%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장 통과하면 자 25%, 즉 4분의 1만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필름 여러 장을 통과하면 X장을 통과하게 되면 점차 그 전자파의 세기가 줄어들어서 처음에 1024분의 1 4분의 1보다 작거나 이하니까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고요. 자, 1024는 2의 10제곱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024가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은 자 2의 2제곱에 5제곱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4의 5제곱이 되겠죠. 4의 5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4분의 1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밑이 1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값의 대수관계와 지수의 대수관계는 바뀌죠. 그래서 x는 자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름은 최소 5장이 필요하다. 5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